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했던 간밤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11월 초 들어서 고공행진하던 지수가 살짝 쉬어가고 그 수급의 이동이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잘 달려왔던 고평가와 관련된 우려감도 같이 상존했었던 이런 자산군이나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경고등이 켜진 걸까요? 오늘은 이 파티 종료를 대비해서 대안을 찾아가야 할 때인지 아니라면 여기에서 기회로 삼아봐야 될 종목들은 어떻게 가려내야 될지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 랠리까지 얼마 남지 않은 구간 안에서 11월장 조금은 까다로워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민한 대응, 종목 장세 안에 대비 전략들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일단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AI 기술주들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 크게 빠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의 하락으로 10만 1,900원, SK하이닉스는 2%의 약세로 57만 원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호실적으로 그래도 실적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에코프로 BM은 큰 음봉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 잠재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시각들로 오늘 두 곳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은 일단 2% 약세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이 빠집니다. 원전, 자동차, 로봇 다 같이 조정 양상 띄면서 오늘 성장주단에서도 조정, 고공행진해왔던 조방원전도 약세 출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이 미국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이 대안이 되는 걸까요? HLB 강세, 알테오젠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와 AI 소프트웨어도 오늘 약세 출발 안에서 비교적 대안으로 작용하는 듯한데요.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배당과 관련된 기대감 속 내년도 지금 증권가 일부에서는 최선호주로 꼽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다 같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네이버도 양전하며 1%의 반등 움직임, 내일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솔루션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일제히 빨간불 들어와 있네요.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시세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급등한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임상 기대감 안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6%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테카바이오도 22%의 급등인데요.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이 안에서도 의료 바이오 쪽으로 접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안전띠를 잘 졸라매고 시장의 방어 전략을 잘 취해야 될 듯 합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대체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멸로 출발했다가 조금씩 살아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단 끌어내린 재료는 미국 시장의 이 기술주 고평가 논란입니다. 팔란티어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잘 올라가다가 반락하며 1% 약세로 마감지었습니다. 이런 움직임 안에서 정규장 거래에서는 급락 시세가 나왔습니다. 재료가 됐던 건 이 빅쇼트, 영화 빅쇼트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버리 헤지펀드 매니저인데요. 대규모 9억 달러에 달하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풋 옵션에 대해서 앞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걱정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쪽으로 공매도 포지션 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종목이 전체적으로 기술주를 끌어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하락, 엔비디아 같이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포지수는 리스크 오프 심리 속에 다시 한번 크게 튀어오르며 10%의 급등 양상을 나타냈고요. 금 가격도 크게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자 대체자산 쪽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금, 은 모두 빠지며 금 가격은 4,00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비트코인도 같이 빠져나가며 대표적인 위험자산 쪽으로 대규모 약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가 붕괴된 비트코인. 6월 달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약세 움직임이 좀 부진하게 나타났었는데요. 횡보 양상 이후에 급격한 하락 움직임이 나오며 이 단기 하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IB 쪽에서도 글로벌 증시가 2년 내에 10%에서 20%가량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해졌던 간밤 분위기. 그렇다면 이 악재들은 새롭게 나온 악재이며 시장을 뒤흔들 만한 시스템 리스크 혹은 펀더멘털을 자극할 만한 재료인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악재 측면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고평가 관련된 논란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멀티플과 관련돼서 EPS 계속적인 계속적인 계산과 함께 정말 버블인지를 따라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쪽의 악재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셧다운이 사상 최장기간 기록이 눈앞에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상원에서 또 한 번 이 표결이 부결된 내용들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미국의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판결 앞두고 다시금 단기적으로 센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고요. 지금 당장 호재에도 대기가 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 12월 당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연준 위원들 안에서도 엇갈린 의견차, 이 부분이 시장에선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번 주, 지난주부터의 재료고요. B2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버블과 관련돼서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2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 더불어서 공매도 금액으로 공매도 금액으로 바로 직결되는 대차 거래 잔액도 125조 원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 B2와 관련돼서 과열 신호로 읽어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재료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펀더멘털적인 측면보다는 이를 둘러싼 재료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악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호재에서 대기 이벤트까지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사이클은 문제 없다는 점, 그리고 이달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안심시킬 만한, 그리고 그 이상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의 대기도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증시 부양책과 관련돼서도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세제 개편안을 연내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라면서 정책 기대감이 불어 넣어질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악재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때인가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시장에서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일부 이 시그널이 확인됐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쉬어가고 수급의 이동은 코스닥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제만 비단 나타난 건 아니고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조금씩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부터 수급에서 발을 빼고 코스닥을 담는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조 원 넘게 외국인이 팔았고 이 자금을 개인들이 3조 가깝게 담아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2,300억 원을 담았는데요. 바이오와 로봇에 집중된 수급 리스트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간 흐름으로도 봤을 때 코스닥을 외국인이 담았다 말씀드렸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27일부터 1조 원 넘게 담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어제 함께 담는 모습 확인됐고요. 이 과열 양상이라면 지금 시장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라 조금은 덜 비싼, 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에 한 표를 던지는 증권가들이 많습니다. 코스피의 시총 격차도 10년 내 최대치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고요.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고공행진하며 과열 양상을 불러일으켰던 AI 반도체,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 조선, 방산, 원전 이쪽에서 연말 연초에서 내년까지 봤을 때 중소형 종목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후보군입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ETF 어제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담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피 인버스에 베팅하는 기관의 리스트도 눈에 띄었습니다. 후보군 중에 하나는 코스닥 지수 ETF,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AI 소프트웨어와 로봇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면서 이 순환매를 잘 타야 될 텐데요. 그 1군 후보군인 바이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울분이 터지면서 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급등 양상이 나왔습니다.
HLB그룹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재료 2천억 원에 달하는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로부터 투자 유치 소식이 굉장히 반갑게 나오면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아리송하긴 하지만 내년까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봤을 때 현재 3%대로 내려와 있는 금리는 굉장히 안정적. 게다가 투자 유치까지 받으면 이와 관련된 자금 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과 더불어서 어제 비만 치료 제안에서는 한국 BNC, 인벤티즈랩, 그동안 잠잠했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까지도 급등 양상이 나오며 거래가 동반됐습니다. D&D 파마텍 7% 올랐고요. 올릭스 7%, 한미약품도 뒤따라갔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최근 이 메스라의 M&A에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다시 한번 센티가 살아나면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관심도가 다시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M&A 모멘텀은 꾸준히 이들 종목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알테오젠이 4% 올라가면서 강하게 시총 1위권의 이 위험을 뽑아내며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아래쪽으로 보르노이와 오스코텍까지 강세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죠. 학회가 대거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회가 있다고 해서 매번 바이오의 심리가 살아났느냐, 하반기 동안 보여줬던 분위기는 그렇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봤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대기가 되어 있는 이 학회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LO, 기술 수출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투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증권가의 해석입니다. 현재 바이오 유럽과 세계 ADC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 이번 주에 특히나 수급이 들어가며 ABL바이오, D&D 파마텍, 더불어 에이프릴바이오, 리가켄바이오까지 모두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학회 모멘텀을 이번엔 믿어볼 법한지, 대기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적과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다소 불안한데 나는 좀 안정권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바이오 안에서도 아마 실적, 안정성이 담보된 종목들을 택하실 텐데요.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수주 5조 원을 돌파하면서 최대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에피스와의 분할 상장 11월 28일 재상장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CDMO 와 신약 모멘텀이 분리되어 볼 수 있는 만큼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CDMO 모멘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SK바이오팜은 놀랍지 않은 정말 계속 잘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SK바이오사이언스가 10% 넘는 급등이 나왔잖아요. 적자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속성 확인 필요하겠고요. 유한양행은 3분기는 아쉬웠지만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대표 종목입니다.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올릭스가 지금 황반명성 관련한 파이프라인, 더불어서 비만과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대기하고 있고요. 황반면성 관련한 안구질환 파이프라인으로 케어젠과 관련된 내용도 오늘 증권가 리포트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리포트발 최근에 강력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눈여겨보시죠. 한올바이오파마는 바토클리맙 관련해서 12월에 임상 3상 결과 나오게 됩니다. 계속 출시가 늦어졌는데 3상 잘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인 재평가 가능하다.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종목 장세로 이겨내야 될까요?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오늘 대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호가상으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4,045선, 그래도 4,040선 지켜주는데 어제 이어 빠지니까 다소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920선 출발 앞두고 있네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트성 ISF 본부장, 이주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트성 본부장님, 네. 미증시가 기술적 고평가 논란을 살리며 크게 빠졌어요.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어제 우리 지수가 또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 종목들, 조금 과열이야기가 있었던 종목들 네.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좀 담을 수 그쵸.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물량 전체를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시다면 어제 고점 대비 그래도 적어도 3%, 4% 혹은 그 이상 빠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정 부분의 물량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만 전량 매도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점점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점점입니다. 지금 당장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10월 달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강세장을 좀 만났었죠.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타임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되돌림 혹은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주도주는 아직 크게 바뀐 상황은 아니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와 타이밍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떤 이유, 어떤 빌미로 이제 뺄 것인지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큰 궁금증이었는데 결국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망 매도 물량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코스피가 밀려 내려가면서 코스닥까지 네. 낙폭이 커진다면 그거는 조금 걱정될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만약 코스피가 밀려 내려가나 코스닥이 약간의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수급의 쏠림이 코스닥 증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 전략에 녹여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방어가 되는지 여부가 네. 시장이 정말 약세로 전환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지금 팔 필요는 없다. 그럼 신규 매수에서도 조금 타이밍 보자 하셨는데요. 어제 반도체 투톱이 조정받고 소부장이 또 강력하게 올라와서 일부 종목들은 5일선이 강하게 치고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소부장의 기회를 지금 담는 것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조정의 빌미가 됐었던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외에 이제 블랙 칩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이제 뛰쳐나온 어떤 투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IT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인 뷰는 여전히 좋게 말씀드리나 단기적으로는 조정이라든지 기간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에 따른 어떤 차익 매도 물량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나는 추후에 어떤 상승세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먼저 매수를 했으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강조드렸지만 펠리크 장비 쪽이죠. SNS텍 그리고 FST 이 두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주셨고요. 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잘 버텨준다면 이라는 전제로 같이 전략을 들어봤는데 어제 굉장히 강했죠. 지금 바이오의 계절이 오고 있는가. 오늘은 소폭 조정받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데 지금 공략한다면 어느 키워드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요, 이주 본부장님? 네, 역시나 뭐 바이오인데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 SK 바이오팜도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메세라가 어제 20%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D&D 파마텍을 비롯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거의 2,500억 가까이 매수했는데 네. 그중에 1,000억을 알테오젠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이 어제 신고가 나왔죠. 그래서 네. 오늘 아무래도 바이오 쪽으로 역시나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SK 바이오팜 실적 이벤트 그리고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 비만 치료제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이오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 네. G2G 바이오 가져왔는데 어제 권리락 날이어가지고 네. 이제 원래 그 200% 무상증자 있어가지고 지금 61,700원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굉장히 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착시 효과로 인해서 좀 강하게 수급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알츠하이머랑 조현병 치료제 신약 모멘텀 있고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을 하고 있고 기술 이전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 말씀드릴게요. 네. 베링거 인겔하임, 그러니까 누구와 지금 협업하느냐도 굉장히 시장에서 민감하게 보는 재료거든요. G2G 바이오 8만 원까지의 움직임 봐주셨습니다. 9월까지의 도달 가능성 높게 봐주셨네요. 시장 지금 낙폭을 살짝 키워가고 있거든요. 오늘 본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봐야 될지 시장 문 열고 같이 고민해 보시죠.